테슬라 소식입니다. 9일 미국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8일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테슬라는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두고 현금 수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또 테슬라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도입될 것이며 이번에 구매한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한때 44,000달러를 웃돌기도 했다.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 신화는 최근 테슬라의 모델 2 전기차에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2021년 후반기에 예상 판매가가 25,000달러인 모델 2가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델 2의 주행거리는 350에서 450km로 가격대가 25,000에서 35,00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35,000달러인 모델 3보다 최대 1,000달러 정도가 낮은 가격대다. 보고서는 모델 2가 11월이나 12월 초에 열리는 광저우 오토쇼에서 첫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테슬라는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등 4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3을, 연말부터는 모델 Y 생산을 시작했으며 모델 3은 일주일에 5,000대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2022년 회계 연도에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약 50만 대가량을 생산,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잇따른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폭발 사고의 정부 합동 조사를 실시하며 테슬라 길들이기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 파나소닉과 캐틀 등 관련 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주요 5개 부처는 최근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발화, 비정상적인 가속,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시장감독국, 중앙사이버우주국, 산업정보기술부, 교통부, 소방구조국 등이 참여했다. 테슬라를 소환해 면담도 가졌다. 공동조사단은 테슬라의 중국 법규 준수, 내부관리 강화, 품질 및 안전 관련 책임 이행,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명목 아래 진행됐지만 실상은 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최근 테슬라 직원은 모델 3이 광시성도 난창의 한 충전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직후 작동 불량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차주에게 국영 전력회사인 중국전망의 충전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자동차 인버터가 손상됐다고 해명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을 현지 국영회사로 돌린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고 테슬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 사과했다. 테슬라는 성명에서 오해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고 중국 전망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객과 문제를 해결했으며 작동 오류의 원인에 대한 테스트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테슬라를 소환, 면담까지 진행하면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트너사에게까지 불통이 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단은 배터리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테슬라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5일 중국에서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인해 모델 S와 모델 X 36,000여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 조치는 중국 국무원의 지시로 시행됐다. 리오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전기차 제조업체에 꾸준히 베팅하고 있다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6일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4,45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케이퍼스는 작년 4분기에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의 미국 주식 예탁증권을 28만 4,842주 매수했다. 그 결과 케이퍼스의 니오 ADR 보유량은 257만 9,370주로 늘어났다. 작년 말 기준 1억 2,571만 8천 달러 규모다. 케이퍼스는 작년 3분기에도 니오를 비롯해 테슬라와 니콜라 등 전기차 업체에 투자한 바 있다. 니오 주가는 작년 한 해 동안 12배 넘게 뛰었고 올해 들어서도 16.3% 올랐다. 한편 케이퍼스는 지난해 4분기에 게임 제조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사들였다. 180만 주를 매수해 투자 규모를 622만 주, 5억 7,765만 6천 달러로 확대했다. 지난해 액티비전 주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호재로 작용해 56.3% 상승했다. 올해에는 9.4% 상승했다.
K퍼스는 소매 기업인 월마트와 타기 주식도 추가로 매수했다. 월마트 주식을 82만 4,835주 매수해 보유량을 730만 주로 늘렸고, 타기 주식은 43만 6,897주 사들여 총 19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월마트 주가는 작년에 21.3% 올랐으나 올해 들어서는 0.1% 오르는데 그쳤다. 타기 주가는 지난해에 37.7% 치솟은 뒤 올해 7.0% 상승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테슬라에 이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만 15억 명에 달하는 애플이 암호화폐 거래 사업에 진출할 경우 업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8일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애플카는 이즈라하며 애플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배런스에 따르면 RBC 캐피털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애플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근까지 애플을 향한 시장의 관심은 현대차 그룹과의 애플카 협상이었지만 이제는 애플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더 흥미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한 테슬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RBC는 진단했다. 미치 스티브스 RBC 애널리스트는 애플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애플 월렛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애플이 암호화폐 거래 사업에 뛰어든다면 즉각 시장 점유율을 높여 기존 산업을 교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로는 애플 이용자 수가 기존 암호화폐 결제업체를 압도한다는 점을 들었다. 전 세계 애플 이용자는 15억 명에 달한다. 테슬라에 앞서 디지털 통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 사용자는 약 3천만 명이다. RBC는 애플이 암호화폐 거래에 발을 담글 경우 연간 400억 달러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발 비용 역시 애플의 엄청난 수익 흐름을 볼 때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RBC는 이날 애플 목표 주가를 154달러에서 17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월가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다. RBC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들여 가상자산 업계로의 움직임을 과점할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원래 기반의 거래에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애플은 아직 가상자산에 신중한 입장이다. 2014년에는 앱스토어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자지갑 앱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재는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현대차그룹이 애플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가운데 미 CNN 방송이 애플의 협력 파트너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애플카의 파트너를 둘러싼 추측이 무성하지만 핵심은 애플이 기술을 공유할지 여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애플은 기술 공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은 애플을 위해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 업체 폭스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의 협력을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은 꺼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애널리스트인 데미안 플라우스는 애플은 어떤 것도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가 애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산 물량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폴크스바겐 등 대형 회사들은 자체 전기차 개발을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메칠러 은행의 위르겐 PF 애널리스트도 대형 자동차 업체들은 애플의 문을 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나 혼다, 닛산, 스텔란티스, BMW 등 상대적으로 덩치가 덜 큰 자동차 업체가 그나마 애플과 협력에 개방적일 것으로 CNN은 평가했습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자사 트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압축 천연가스로 운행하는 트럭 수백 대를 주문했다고 금요일 로이터 등 외신에 밝혔다. 코로나19로 2020년 배달이 급증했는데 승용차 교통량은 감소했지만 트럭 운행은 평균적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도로교통에서 트럭이 증가했다는 것은 오염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대형 트럭은 승용차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지금까지 압축 천연가스 클래스 6 트럭과 클래스 8 트럭을 700대 이상 주문했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디젤 연료보다 약 27% 더 적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RNG와 천연가스는 모두 메탄가스이며 호환 가능하다.
이번 천연가스 상용차 주문은 삼용 전기 트럭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아마존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19년 아마존이 원래 계획에서 10년 앞당겨 파리기후 협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마존은 시민단체 글로벌 옵티미즘과 함께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기후 서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